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또 자동차 판매 대수가 발표됐습니다.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또 나왔어? 네, 궁금한 게 정말 많았죠. 우선 산타페, 그 아기 같은 앞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이 팔렸을까? 저는 길에서 단 한 대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망했나?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르노 삼성 XM3 돌풍을 일으켰는데 계속 그 돌풍을 이어갔는가? 이것도 궁금하셨을 거고, 소렌토 1등 SUV 되고 있는가? 아반떼는 또 어떻게 됐나? 1등은 또 어떤 차인가? 이런 거 다 궁금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7월 자동차 판매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자동차 전문지 오토뷰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판매 대수를 보면요, 총 14만 4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선 꽤 많이 빠졌어요. 전 브랜드가 다 팔았네요. 실제로도 전체 판매를 보면 거의 20% 가까이 감소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개소세 인하 혜택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기존에 70% 감면해주던 것이 7월부터는 30%로 줄었어요. 계속세 감면 해주긴 해주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못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죠. 지난 6월 달에 하얗게 불태운 거지. 그러니까 7월 달에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꽤 많이 빠졌는데 지난달에 워낙 많이 팔렸어요. 이번에 전년 수준으로 내려왔을 뿐인데도 엄청나게 빠진 걸로 보이는 거죠. 아마도 소렌토, K5 이런 차들 해외 수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출길이 열리면서 이게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외 시장은 잘 팔려도 문제고 안 팔려도 문제야, 그죠? 그래도 자동차 업계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맞게 들으신 거예요. 증가했다니까. 지금 곧 땡땡 이슈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판매가 늘었어. 이런 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다 너무 힘들고 다들 고생이다 이러는데, 아니 자동차 회사만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뭐냐, 이러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회사들도 내수 분위기만 좀 좋고 해외는 아주 큰일 났다고 하죠. 지금 얼마 전 뉴스 보면요, 4월 뉴스 현대차가 아반떼, 그랜저, 제네시스 빼면은 차가 너무 안 팔려서 여기 주차장이 꽉 찼대요. 주변에 공간이란 공간은 다 빌려서 거기 막 야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타페가 8,000대 그냥 서 있대. 야, 이게 실화냐? 야, 사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원래 회장님 가끔 공장에 오시거든요. 공장에 오실 때 되면은 공장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안 보이게 다른 데다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옛날에 그랬다는 거고요. 어차피 회장님 이거 안 보셔. 괜찮아. 회장님 구독과 좋아요. 쌓여있는데 왜 차가 많은데 왜 차를 또 만드냐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공장은 일단 생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멈추는 순간에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 근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도장 공장은 좀 특별해요. 차를 프라이머, 방청제 이런 데에다가 퐁당 담그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계속 물처럼 이렇게 녹여주고 저어주고 이런 걸 해야죠. 차를 계속 퐁당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세우면 이거 다 굳잖아요. 그러니까 굳지 않게 이거 다 빼서 청소하고 또 다음에 다시 또 주입하고, 이런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는 어쨌든 여기 쌓여 있어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 가동률이라는 건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수익성하고 직결되는 거죠. 이게 판매량이 이렇게 감소한 거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출 절벽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이 빠졌으면 수출 절벽이라고 하냐 보면 진짜 많이 빠졌네요.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도 아니고 막 반의 반토막 이렇게 났어요. 그렇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해외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아차 미국 법인은 52,000대를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다,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전월보다는 14%나 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아차는 거의 만회했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기업들 대단합니다. 수출 기업이 또 있죠. 한국 GM은 7월에 27,000대나 수출을 했어요. 트레일블레이저의 효과겠죠.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 이상 더 늘어난 겁니다. 상당하죠. 르노 삼성차 7월 수출량은 2,600대 정도 됩니다.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65%나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거 원인이 뭘까요? 닛산 로그 때문이죠. 닛산 로그를 부산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거였는데, 그 일본 닛산이 자기 회장 잡아가두고 이러면서 도로 가져갔어요. 가져갈 때 그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인도 새로 깔아야 되고, 그런 데에 수천억 원씩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나름대로 엄청나게 한 거죠. 그래서 닛산 로그를 가져가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기사 보면요, 닛산 코로나로 휘청 올해 7.6조 순손실? 잠깐만, 7.6조 순손실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아니, 르노가 닛산 인수할 때 인수 비용이 7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차가 지난해 순이익이 3.6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2배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작년에 3.6조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라고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어. 7.6조 손실은 어떻게 해서 날 수 있는 거야?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한 대도 안 팔아도 7조나 손실이 나나? 이게 지금 카를로스 곤 한 명 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진짜 대단하네요. 카를로스 곤 회장 관련 영상 여기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닛산이 그때 말씀드린 것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것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은 이제 XM3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조금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진짜 XM3는 되는 차니까 힘 좀 내세요. 쌍용차도 수출이 있습니다. 쌍용차를 알아보면요, 지난달 수출은 753대. 그만 알아보죠. 네, 국산 차량 판매를 보면요, 몇 종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팔았네요. 네, 이 중에서 1000대 이상 판매된 차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좀 팔렸다 싶은 차. 36위 제네시스 G90입니다. 1117대. G90도 이런 데로 팔리네요. 내년에 풀체인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풀체인지 그리고 전기차 출시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G90이 아이 설마. 진짜면 너무 대박인데요. 사실 기대해 볼 만한 게 메르세데스 벤츠에도 EQS라는 차가 나오잖아요. S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이다 라는 느낌인데요. 사실 럭셔리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앙 하는 이런 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약간 정숙성, 그리고 승차감 이런 거잖아요. 변속 충격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막 등을 떠미는 가속감, 이게 S클래스지 이러면서 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은 전기차가 넘사벽이고, 럭셔리카는 회장님, 뭐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타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타실 때 약간 리더로서의 이미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약간 깨어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뭐 이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전기차로 나와주면 분명히 여기 시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엄청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약 700km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G90도 아마 그 정도 돼야지 럭셔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회장님 잠깐만요. 여기 전기 충전하고 가야 됩니다. 이러기 어렵잖아요. 간다면 한 700km 가야지. 35위는 니로입니다. 1246대. 그런 대로 잘 팔리네요. 근데 니로 후속 모델이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저희 영상에도 이미 올라왔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34위 스포티지 1272대 팔렸습니다. 내년에 풀체인지죠. 그래서인지 1000대 넘게 빠졌습니다. 스포티지 스파이샷에 대한 영상도 곧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나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찍을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찍은 영상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33위는 쌍용차 코란도입니다. 역시 1154대나 빠졌어요. 코란도는 티볼리보다 지금 안 팔리고 있거든요. 안 팔리는 이유가 아마 쌍용차가 요즘 불안하다고 느껴져서 쌍용차를 지리자동차가 빨리 인수하시면 이게 해결이 좀 될 것도 같은데, 지리자동차가 인수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건 확정이고요. 아직도 지리자동차를 믿고 계신 분 계시다면 꿈 깨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쌍용차는 이대로 공중분해되나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쌍용차를 노리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 비아디가 살짝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뭐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비아디가 만약에 한국에다가 전기차 생산 시설을 만들면 미국 수출의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도 있고 뭐 공간도 더 크고 기능에서 여러 가지로 더 좋은데 왜 안 팔리죠? 32위에는 K3입니다. 1487대. 아반떼 타격일까요? 1400대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판매량이 좀 저조한 편이 됐죠. K3 페이스리프트 벌써 스파이샷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바뀔까요? 요즘 모닝이나 아니면 스토닉 이런 페이스리프트 보면요, 뭐가 바뀌었나 싶을 정도인데 K3도 뭐 아마 그 정도 바뀌겠죠. 뭐 31위는 코나입니다. 코나는 파워트레인이 다양하죠. 1500대 팔린 이거는 디젤, 가솔린을 합친 거고요. 하이브리드 EV 모델의 판매량은 여기 제외됐습니다.
그 수치까지 합치면 약 3,000대 정도를 팔았네요. 300마력 코나9이 곧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너무 기대됩니다. 30위는 티볼리, 베뉴, 모하비, 그리고 소나타 뉴라이즈 순서입니다. 26위에는 투싼 1600대를 팔았네요. 투싼은 풀체인지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1400대가 감소했는데요. 그래도 1600대나 팔렸다는 거 대단하다. 할인의 힘으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공식 할인이 한 6% 정도 되고요. 아마 뭐 조금 이것저것 해서 재고차 할인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도 좀 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차 나오는 거 제발 보시고 좀 신차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제발. 네, 25위는 XM3입니다. 1900대고요. 3420대가 감소했어요. 이 차는 상품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예요. SUV 중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셀토스하고 거의 맞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 차종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아마도 지난달에 시동 꺼짐 현상 이런 게 있어서 17,000대 정도 리콜을 했다고 했었죠. 이 문제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XM3가 워낙 잘 팔릴 때 곧 인터넷에서 뭔가가 터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상품성은 정말 좋은 차니까요.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4위는 기아 K5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높아요. 예전 같으면 하이브리드는 저 밑에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차라면 하이브리드지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전월에 비해서 530대나 늘었습니다. 아주 잘했네요. 23위부터는 판매량이 2000대를 돌파합니다. 23위는 K7입니다. 2085대. K7이 꽤 잘 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빠진 거죠. 수출 물량이 별로 안 되는 차니까 지금 2500대나 빠졌다. 이거는 그냥 다 내수해서 빠진 건데 그랜저의 약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생산량이 부족해서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현대차가 지난달에 기아차한테 좀 졌어.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약간 분발한 거 아닐까요? 22위는 카니발입니다. 2119대. 아니 신형 카니발이 공개됐는데도 이 정도 판매량? 그러니까 카니발은 아마 디자인 때문에 산다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냥 크면 돼, 그냥 사람 많이 타면 돼, 실용적인 용도로 사는 거야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타려면 카니발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할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21위는 스파크입니다. 2223대. 경차 시대는 조금 저문 것 같죠. 20위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2338대. 하이브리드가 정말 대단하네요. 소렌토의 하이브리드 모델 하나가 정말 어지간한 모델 전체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는 아마 내가 갖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19위는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2494대. 다른 소형 SUV들은 2000대, 3000대씩 막 감소하고 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꽤 선방했어요. 500대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량이 꽤 있다고 해서 생산량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세가 가장 좋을 때 트레일블레이저는 생산량이 너무 부족했는데요. 다른 회사들이 꿀을 빨았을 때 이제 생산량이 회복이 되면서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18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경차의 자존심이 되나요? 2540대. 매회마다 레이가 나오면 정말 좋은 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17위는 QM6입니다. 2638대. 뭡니까? 이게 르노 삼성이 지금 이번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르노 삼성이 전체 공장이 쉬었나? 3599대가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 택시로도 뽑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LPG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차인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르노 삼성차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판매량이 43%가 줄었어요. 하반기에는 SM6 페이스리프트도 나오고 전기차 조회, 이 차도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좀 걸어보죠. 16위엔 소나타 DN8입니다. 신형 소나타죠. 2942대 팔렸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2100대나 빠졌네요. 소나타는 신차 효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이 떨어졌어요. 지금 나온 지 1년 됐는데 2900대로 떨어졌다고? 풀체인지 모델인데? 갈 길이 멉니다. 소나타는 앞으로 6년은 더 팔아야 돼. 상당한 걱정이 됩니다. K5하고 비교하면 다른 거는 디자인 말고는 크게 없잖아요. 큰일입니다. 정말 디자인에 너무 큰 리스크가 있어요. 15위부터는 3000대를 돌파한 차들입니다. 15위는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콜로라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콜로라도는 판매량이 300대 수준,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이유는 가격이 거의 2천만 원 차이 나죠. 경쟁 모델이란 말이 무색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을 보면요, 픽업 트럭이 100만 대 넘는 판매량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000대 조금 넘기는 판매량이에요. 픽업 시장은 앞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산타크루즈를 출시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국에서 현지 전략차종으로 생산하니까 거기서만 생산하고 거기서만 판매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까지 해외에서 생산한 차를 국내에 들여온 적은 없어요. 우리 노조가 그걸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어쨌든 픽업 트럭, 지금 쌍용차 외에도 다른 차가 픽업 트럭으로 하나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듭니다. 이렇게까지 잘 팔리는 시장인데 이걸 현대기아차가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겠죠. 14위는 GV80입니다. 3,009대네요. GV80 요즘 판매량이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싼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이야, 대단합니다. 9월 달부터는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8월부터는 아마 선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에 막 차를 보낼 테니까 아마도 공급 대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만들면 팔리는 차. 13위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3,618대.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 이 정도나 파는 나라였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12위는 모닝 어반입니다. 3,949대. 모닝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판매량이 많이 올라왔죠. 경차의 시대가 끝났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말이 무색하게 바로 이렇게 거의 4,000대를 팔아주네요. 11위는 기아차 셀토스입니다. 3,966대. 와, 진짜 많이 팔았는데 전월에 비해서는 1,570대나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수출이 본격화된 것도 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영예의 탑 10입니다. 10위는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4,475대를 팔았네요. 스타렉스가 후륜구동이에요. 겨울에 빈 차로 다닐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약간 반 프레임 바디 정도 돼요. 차가 기본적으로 좀 높아요. 다루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사람 태우는 용도로는 스타렉스보다는 카니발이 맞는 것 같고, 짐 실는 용도로는 카니발보다는 스타렉스가 맞는 것 같고. 9위는 신형 K5입니다. 6,015대. 많이 팔았는데 전월에 비해서는 2,000대 정도 감소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수출이 시작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8위는 봉고3입니다. 6,000대를 넘게 팔았네요. 트럭이죠. 트럭 뭐 많이 팔리네요. 7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6,071대. 이건 그냥 만들면 족족 팔리는 자동차. 여기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베이징 현대가 중국에서 팰리세이드를 수입해서 중국 이미지를 확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될까? 뭐 한미 FTA 같은 거 있지만 한중 FTA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다 뭐 자동차 수출하려면 관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자동차 관세가 기존에 25%였는데 요번에 15%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15% 맞더라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차에는 관세 40%. 야, 중국 사람들 진짜 빠꾸가 없구나, 이 사람들. 그래요, 우리나라 팰리세이드 중국에 가서 15% 관세를 맞고도 현지에서 잘 싸울 수 있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6위는 더 뉴 산타페입니다. 야, 산타페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까? 6,252대 1,351대를 더 팔았어요. 와, 진짜 산타페 대단합니다. 와, 소렌토를 노려볼 수 있나요? 여기서는 살짝 오인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이렇게 많이 팔렸냐? 아니고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와 기존 산타페를 합친 숫자예요. 지난달에 7월 1일부터 디젤 모델 판매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재고 물량이 아까 8,000대가 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타페는 기존 모델도 그냥 쌓여 있어요. 그 상태에서 페이스리프트를 같이 파는 겁니다. 이건 싸게 팔고 이건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기존 물량도 꽤 팔렸겠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얼마나 팔리는지는 요 다음 달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위는 G80입니다. 6,464대. 전월에 비해서 1,400대 감소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나게 팔리는 겁니다. G80 정말 선방했네요. 뭐 일단 상품성이 좋고 차가 예쁘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원인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안 팔리면 이상하지. 안 팔리는 차, 소나타. 그렇게 생겼으니까 안 팔리는 거지. SUV 1등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안 나온 차가 없다고? 안 나온 차 뭐 하나 있을 텐데.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저희는 기아차 신형 소렌토입니다. 7,149대 팔았네요. 전월에 비해서 1,700대 빠졌지만 그래도 SUV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량까지 더하면 9,400대예요.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닌가?
뭔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니발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카니발 지금 24,000 뭐 이 정도를 사전 계약했다고 하고 지금 다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을 사전 계약했겠죠. 3위는 포터2입니다. 8,759대. 전월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차는 포터밖에 없네요. 1,368대를 더 팔았어요. 판매량이 미쳤어요. 요소수를 집어넣기 전의 포터가 많이 팔리는 거고 요소수 집어넣는 포터는 판매량이 급감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즘 뭐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택배도 늘어나고 하면서 포터의 판매량이 매달 지금 8,000대 9,000대씩을 그냥 찍어주고 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1위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아반떼입니다. 와, 아반떼 1위는 아반떼입니다. 11,036대를 팔았어요. 와, 아반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리죠?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 야, 진짜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가요? 그랜저를 제치고 아반떼가 1등을 차지했어요. 여기 그랜저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게 그랜저는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를 합치면 거의 14,000대를 팔았습니다. 그랜저가. 야, 정말 대단합니다. 현대차가 이 정도인가요? 1, 2, 3위 다 현대차고 10위권 안에 현대, 제네시스 현대. 와, 정말 현대차 어마어마하게 팔았네요. 지난달에 판매가 조금 부진했던 거 정말 이걸 보여주기 위해 내가 잠깐 움츠린 것 뿐이다 이러면서 그냥 빡!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8월 말쯤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반떼 N9 출시도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다다음 달에는 판매량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에서도 요즘 자주 보이는데요. 디자인 예뻐요? 예뻐요? 예쁩니까? 예뻐요? 아반떼 그거 예쁘지도 않은데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올라와요. 혹시 내가 아재가 아닌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2 포터 빼고 4위, 5위 뭐 보면은 이 상위에 있는 차들이 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다 엄청 화려합니다. 지금 9위까지 기아 K5까지도 엄청 화려하고 엄청 세잖아요. 이런 센 디자인이 한국에서 먹힌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가까운 뭐 일본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유럽을 가도 이 정도의 차 없거든요. 미국도 아마 우리하고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차들이 미국에 가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정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차를 보는 이미지를 확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빨리 전 세계 시장을 좀 공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PPL 뭐예요? PPL. 요즘 이 PPL 다 표기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PPL 표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손수 적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잘 몰라서. PPL 저희가 하도 올려놨더니 PPL을 또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PPL 존이니까요. 여기 혹시 올려놓고 싶은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거 가볍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내요. 좋은 제품이어야 올려드리고요. 저희가 딱 봤을 때 그냥 그러네. 그러면 그냥 저희가 씁니다. 그냥 저희가 써요. 아니면 독자 나눠주시던가 그렇게 합니다. 어지간한 PPL은 잘 안 받고요. 정말 제품력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